명의가 필요한 진료 분야가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의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의료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을 빨리 잡는 법과 진단서를 끊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명의를 찾는 법. 누구나 명의를 찾습니다. 명의를 싫어하는 환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막상 아파보면, 내 소중한 사람이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유명하고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명의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명의를 찾아갔더니 이미 그 명의한테 진료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질의를 했더니 이 명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 밑에 다른 교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명의가 필요한 진료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류마티스 명의인 김성윤 교수님, 위암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인 노성훈 교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인데요.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김성윤 교수님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중에 세부 전문을 류마티스를 하신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노성훈 교수님은 외과 의사입니다. 류마티스 명의인 내과 의사 김성윤 교수님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이용해서 명의가 되신 것이고, 외과 의사 노성훈 교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손을 쓰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의 교실에서 사용하는 치료의 원칙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라 그러면 이 명의와 명예 밑에 계신 분의 진단적 접근 방법과 치료의 접근 방법, 또 치료의 실제 방법이 원래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의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지식을 나만의 비기로 갖고 있고 밑에 있는 의사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니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과 분야에서는 굳이 오래 기다려서 명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내과 의사가 만일 같은 교실의 주니어 닥터와 같은 처방을 한다면 명의에게 굳이 진료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과는 좀 다릅니다. 같은 교실의 주니어 닥터가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기 어렵습니다. 외과 의사는 자신만의 고유한 성적을 갖고 있는데요. 외과는 명의가 수술을 하는 것과 밑에 있는 새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과는 그 성적이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의를 만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과적 치료보다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 명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과 의사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의 기준을 다시 만든 세계적인 명의인 내과 의사이신 박승정 교수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내과 의사지만 손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박승정 교수님은 좁아진 관상동맥 스텐트로 넓히는 시술 분야에서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런데 이분은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면서도 손기술을 이용해서 관상동맥을 넓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명의와 새끼 의사가 성적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적 문제여도 명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손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의학적 지식 또는 진단, 기술, 내과적으로 처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 명의가 계신 교실에 있는 의료진들이라면 믿고 치료를 받으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손기술이 필요한 외과 분야 또는 내과 분야이면서도 박승정 교수님처럼 손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진료과는 명의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를 기다리는 데에는 득실을 잘 따져야 합니다.
명의를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다가 병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의는 결국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명의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기 의사가 정말 유명해도 내 병을 못 고쳐주면 명의가 아닌 것입니다. 저 명의를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내 병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명의에만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부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암 진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병을 진단받으면 크게 불안해합니다. 매 시간마다 암세포들이 커져나가고 퍼진다고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료를 받길 원하고 빨리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수술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료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암 수술의 경우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암 수술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받으면 가장 좋지만 명의에게 계속 부탁을 해서 무리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하면 수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점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득실을 잘 따져서 내 몸을 고쳐줄 수 있는 명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예약 빨리 잡는 방법. 대학병원의 예약을 빨리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이걸 이용하면 대학병원에서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없는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진료협력센터가 무엇이냐면 의뢰하는 의료기관들의 의사들이 내 환자를 좀 더 손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료협력센터 한라인 원스톱 전용 서비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고 외래 환자 전용 예약 접수 수납 창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에게도 편의를 주고 또 환자에게도 편의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빠른 예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텐데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대학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가 들어온 환자의 예약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있는데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나 언제 진료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학병원은 진료 의뢰를 대단히 중시한다. 따라서 환자를 보내주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우대한다. 모든 대학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환자의 예약에 우선권을 준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사실 대학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병원도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약하면 오래 기다리게 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러한 환자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하면 무조건 예약을 빨리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 일자를 좀 빨리 잡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예약 좀 빨리 해주세요. 예약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빠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습니다. 주치의에게 예약을 부탁하면 대학병원의 예약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어느 교수님한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홈페이지에서 맨 위에 있는 분을 선택하니 대기 시간이 6개월, 1년인데
아무래도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젊어 보이는 게 믿음이 좀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어떤 분들이 잘하시는지 모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도 그분들이 전공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전공한 게 있습니다. 이령 맨 앞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뇌 분야 전공이면 뇌, 뇌종양이면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이 적혀 있고 척추면 척추골절, 외상, 협착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앞에 써놓습니다. 본인이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예약하려고 EBS 프로그램이나 KBS에 나오는 분들을 봤더니 그분이 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예약 전화를 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공이 여러분이 진료받고 싶어하는 질환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료는 다 하시지만 그분의 주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여러분의 병명과 일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전문 과목에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없다면 패스하세요. 전문 과목이 질병과 맞다면 대기 기간이 짧은 분한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진료부터 보시고 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초진 접수가 대기가 긴 것이지 일단 진료를 본 다음에 진료 스케줄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료부터 보세요. 일단 진료를 받는데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훨씬 믿음이 가더라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이 너무 긴 분보다는 일단 좀 짧으신 분들을 택하셔서 진료를 개시하는 것이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수술을 잘하고 젊어서 수술을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이 들면 경험은 많으시지만 수술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과에는 가장 활발하게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나이를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30대까지는 좀 더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고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많은 경험과 실력이 올라오는 나이고 이게 한 10년 간다고 합니다. 50대 초반까지가 실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초반에 몰려있는 교수님들이 대개 대학병원 예약 사이트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기가 비교적 짧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하시는 분들을 놔두고 굳이 1년 동안 기다려서 은퇴를 앞두신 교수님들한테 가는 것이 최선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교수님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아니라 펠로우라고 합니다. 임상강사 전임회입니다. 보통 대학병원 홈페이지 맨 밑에 내리면 있는 분들, 펠로우 그런 분들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식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증의 질환의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기다리더라도 교수한테 진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 시간 절약하는 병원 이용 꿀팁. 진단서 똑똑하게 끊는 법.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회사의 병가를 내기 위해서 진단서를 떼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청했더니 며칠 걸린다고 병원에 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제출했더니 무슨 항목이 빠졌다고 하면서 재발급해오라는 경우도 많은데 필요한 병원 서류 한 방에 떼는 법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병원을 두세 번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필요한 병원 서류를 일사천리로 발급받는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게 진단서 떼는 법. 요즘 실비보험 없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열의 8분 이상은 실손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십니다. 실손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보험, 종신보험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 청구를 위해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져오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살펴보면 대부분 그게 필요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에서 한 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보험사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치료받고 가시는데 퇴원할 때 전화하셔서 퇴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험사에 말하면 그때 가서 보험사가 말해줍니다.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퇴원하는 날 신청하시면 의사들이 못 써줍니다. 진단서가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료나 수술 때문에 바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며칠 후 발급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오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올까요? 선생님, 진단서에 진단 주수가 빠졌대요. 진단 주수를 기입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험사 제출용이 아니라 회사의 병가용으로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몇 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휴식 기간을 적어야 한다며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수정해 줍니다. 그런데 또 오십니다. 선생님, 정확한 수술명, 수술 일자도 적어야 한대요. 심지어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착각해서 소견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진단서를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날, 당일날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의사에게도 얘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퇴원 예정인데 반드시 그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기록한 다음에 진단서와 소견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물어서 필수 기재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안내원이 말할 겁니다. 진단서엔 반드시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하고 수술 받으시는 경우 수술명과 수술 날짜를 적어주세요. 소견서는 받으신 비급여 검사, 비급여 약물의 내역을 왜 필요한지 이유를 상세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 사항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진단주수 기입 여부, 수술명, 수술일자 기입 여부, 진단서인지 소견서인지, 비급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다시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한 CT와 MRI 같은 고가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복사하십시오. 엑스레이는 복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스레이는 복사 비용과 찍는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CT와 MRI 같은 고가의 검사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복사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갈 때 비싼 비용을 들여 다시 찍거나 전에 찍은 병원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받았다면 내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으세요. MRI를 찍었던 병원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찍어야 하니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처방전도 꼭 보관하세요.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도 환자들이 잘 모릅니다. 진통제라고 해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모르면 약의 상호부작용, 중복 처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물어보면 아셔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 또 갔다 오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항상 한 번 더 확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약의 성분과 용량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방전은 원래 환자 보관용도 줘야 합니다.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이렇게 임의 발급이 원칙입니다. 발급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